근데 제 신세와 비슷한 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생산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이야 내가 실장만 내세우고 내가 전국 세계 어디든 돌아다녀도 그냥 돈만 받아내면 되는 것이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그냥 여러분이 표현하는 놀고 먹는다? 라고들 하던데 놀고 먹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 관리라는 게 항상 이제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지만 하여간 그런 인식을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분은 생산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젊은 아이들의 고용 창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한 가족의 가장도 이분의 손에서 지급되는 월급으로 살아갔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보 사태 기억하시나요? 한보 사태를 맞아서 이분이 100억 재산을 움직였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면 가장 먼저 근저당이라는 게 있죠. 어떤 부동산, 이분도 공장이었으니까 근저당이라는 게 있었겠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으면서 이분의 공장 건물에 우리 은행에서 얼마의 대출이 있어 라고 딱 명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1순위가 은행이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한보 사태를 맞으면서 부도가 나니까 은행 대출 이자를 못 감당했을 거 아니에요. 은행이 이분의 공장을 경매시장에 냈겠죠. 그리고 은행은 그 돈을 가장 먼저 찾아가게 돼요. 1순위니까 다른 신용대출 다 줄줄이 이 은행에서 이제 카드 한 거 다 묶어서 이제 포괄 청구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자는 1순위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렇게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권자로서 은행이 다 찾아가고 나서 이런저런 사연도 있었겠지만 뭐 가압류 뭐 이런 거 있었겠지만 은행이 먼저 찾아가고 순위별로 이제 이 공장에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 국세이지만 은행의 후순위로 밀렸겠지요. 그래서 추징당한 11억의 세금을 이제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11억 세금 추징당했다고? 그거 우스워요. 내가 추징당한 것만 8억이 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8억이 뭐야? 10억이 넘었네요. 추징당한 것만 10억에 넘었습니다. 내가 추징당한 것만 8억이 넘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소득세 이게 8억이 넘었다라는 거였고요. 하여간 이렇게 11억이 넘는 그 세금을 추징당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분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겠죠. 자, 세금이 11억이 추징당하면 국세 11억만 이제 납부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방세, 의료보험, 아마 의료보험이 2, 3억 정도가 밀려 있을 거예요. 이제 의료보험 청구가 그렇게 들어왔겠죠. 의료보험은 이제 3년이면 소멸시효니까 지방세 또 들어왔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통장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통장에 압류를 걸어두는 거예요. 그럼 압류 걸린 미납금은 시효가 정지되잖아요.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이분은 통장에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국세가 그대로 시효 중지되어서 계속 질질 끌고 있는데 이분이 가족들과 같이 살게 되면 세금을 내라고 계속 누군가 찾아오겠죠. 그리고 가족에게도 괴롭히겠죠. 네 아버지 죽으면 네가 내야 돼. 상속의 의무도 강조할 것이고 의료보험은 가족 울타리 안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부인도 내야 되고 아들도 내야 되고 의무가 줄줄이 막 엮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머리 아파. 내가 내 집에서 편하게 살면
내 가족을 힘들게 하겠구나 라고 하고 이제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왜? 통장은 압류됐으니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통장이 압류돼 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 통장에는 돈을 넣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노숙자가 됐어요. 노숙자가 됐는데 기초생계수급을 만약에 받게 된다 해도 내 통장에 압류가 돼 있으면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라니까요. 내 통장에 압류가 돼 있으니까 국가의 도움 없이는 이분은 그나마 기초수급자가 된다면, 생계 지원자가 된다면 그래도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못하는 거라고요. 통장 압류가 걸려있고 국세가 아직 11억 몇천, 국세만 11억 몇천이 아니라니까요. 국세가 11억 몇천이면 의료보험 추징금 2, 3억, 지방세 1억 천, 이제 거기서 또 같이 이자가 불어나가겠죠. 그렇게 우리나라 정책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나라가, 복지가 그분들에게 두루두루 세심하게 미쳐야 되고, 잘 벌었던 그분들은 제발 60 넘으면 퇴직, 자진퇴직이라도 하셔서 우리 젊은이들, 지금 일자리 없는 사람들 일해서 자기 자리 찾아가고, 일해서 자기 자리 찾아야 결혼이라는 것도 하고 애를 낳아서 내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이라도 하죠. 내가 일정한 직장이 없어, 소득이 없어, 이 애들이 감히 누군가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또 나랑 같이 사는 누군가에게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같이 나눠 가자고 말할 수 있을까요?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같이 물어봤어요. 젊은이들에게. 왜 장가 안 가? 아이고,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장가 갑니까? 누구를 만나서 고생시키려고요? 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빨리 가서 애 낳아야지 라고 하면 애는 또 거저기 일어나요. 내가 애를 길러서 요즘에는 효도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애를 낳아서 길러야 되냐고 반문하는 젊은이들도 있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때문에 노인 나이는 무작정 연령이 올라가면 안 되고, 내가 비록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기초연금을 두루두루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복지의 사각지대, 그리고 생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절박한 그분들에게 좀 국가에서 있는 복지 혜택을 주자는 건데, 너무 그렇게 앞찬 댓글들 안 달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